네, 안녕하십니까. 2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형소법에 우리가 법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법원은 법률입니다. 법률인데, 법률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법률은, 보시면 법률은 당연히 국회에서 제정한 거예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거니까,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법률은 법원이 됩니다. 법원이 되는데, 법률이 당연히 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뭘 물어보냐면, 형식적 의미 형소법. 형식적 의미 형소법이 뭐냐? 실제로 이걸 물어봅니다. 형식은, 요것만 기억하면 형식은 명칭이에요. 명칭이 형소법인 건 형소법이죠. 이건 한 개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된 대상이죠. 한 개밖에 없는 형소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 의미 형소법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름이 형소법이 아니라도요. 그 실질적 내용이, 그 내용이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거예요. 형사 절차. 형사 절차, 지난시간에 복습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수사, 공소, 공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법원 조직법 이런 거 아닙니다. 각급법원 설치와 권한에 관한 법률, 공판 맞죠? 공판 이거 두 개는 공판 할 거고요. 검찰청법 좀 어려운데 검찰이니까 공소, 사법경찰관리, 수사 이런 것들은 다 형소법, 실질적 형소법이죠. 조심할 거는 이제 뭐 객관식인데 법원이 재판하는 거지 정부는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 조직법은 맞지만 정부 조직법은 아니죠. 보이세요? 그 다음에 특별법인데, 특별 절차하는 법인데, 여러분, 요거 혹시 보이시면 모르겠는데, 뭐, 제일 중요한 직결심판이고, 그냥 밑줄만 쳐주시고요, 직결심판.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군사법원이, 지난 시간에 헌법에 군사법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군사법원법이 있어요,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조세범 처벌 절차법. 근데 요거 절차가 들어가야 된 조세범 처벌법, 요거는 처벌하는 형법, 특별 형법이야. 처벌 절차가 들어가야 돼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처벌한 특례법. 여기서 처벌에 관한 처벌에만 들어가야 돼요. 처벌, 특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냥 보시는데, 조세범 처벌 절차하고 조세범 처벌법만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요것만 볼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벌에 관한 법률. 이거 밑에 주고 쓸게. 형 집행.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규칙과 법무부령인데, 규칙과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경찰시험에 나오는 것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 대법원 규칙과 법무부령에서 대법원은 규칙을 만들고 법무부는 명령을 해요. 근데 하나만 체크할게. 이것만 보시면 돼. 대법원 규칙은 법이 됩니다. 대법원 규칙은 요거는 법원성이 있어요. 법이 됩니다. 요거 조심하면 돼요. 근데 법무부령 요거는 법원성이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붙일게. 대법원 규칙은 형소법의 법원이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대법원 재판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형사소송 규칙이죠.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법이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이니까.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법무부령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할 게 어떤 거? 요게 이제 어려운 건데, 판례는 요거 잡아요. 수사기관의 내부 업무의 처리 지침을 규정한 법무부령. 왜냐면 그게 내부적인 업무니까 요 법무부령은 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면 여러분 아마 경찰에 행정법 하지 않나? 행정법에서 요를 사실은 행정규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내부 규칙이니까 법이 안 돼요. 근데 검찰 규칙 중에서도 대외적으로, 내부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은 또 법원성이 인정돼요. 이건 심한데, 이건 심해야. 이거는 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화적으로 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거는, 잘 봐요. 법원 규칙은 법이 되지만, 검찰 규칙은 법이 안 됩니다. 법원 규칙은 되지만, 이건 법규로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계속 나오는 거고요. 계속 나오는 거고, 검찰 사건 사무 이슈도 법이 안 됩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것도 좀 요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사법경찰규칙도 당연히 법무령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그 법원성
인정 X,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게 판례가 심한데 검찰 징수규칙은 뭘 징수하는 거 있어요? 벌금을 징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금 징수. 그러니까 벌금을 징수하는 거니까 이 징수를 국민한테 벌금을 징수하는 거죠. 국민한테 벌금을 징수하는, 국민한테 벌금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한테 징수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이라 할 것이고 이를 내부 준칙이라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요게 좀 어렵게 됐지만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검찰 규칙이나 경찰 규칙은 법원성이 없는데 징수 규칙 요거 이해하셔야 돼. 벌금 징수 규칙은 요거는 국민한테 벌금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성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교재 이렇게까지 보셔야 되나? 그렇게 안 나올 건데 여러분 대법원 규칙은요. 대법원 규칙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돼요. 왜냐면 이게 재판이 공개이기 때문인데 형성 규칙은 자 법정 좌석 이 법정 좌석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법정 좌석은 여기에 국민이 간단 말이죠. 국민이 가기 때문에 이게 다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법원 규칙은. 근데 여러분 하나만 써볼게. 요거 쓸게. 대법원 예규. 뭐 이제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법원 예규. 예규는 요거는 직원 규칙이에요. 직원 규칙. 즉 직원 규칙이란 내부 규칙이죠.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내부 규칙이니까 이거는 법원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법원성이 없어요. 왜? 내부 규칙이니까. 직원 규칙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은 외부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법이 되지만 예규는 안 된다. 반대로 법무부령이나 경찰령, 검찰 규칙이나 경찰 규칙은 원래 내부 규칙이니까 법이 안 되는데 징수 규칙은 또 외부적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외엔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가. 자, 마지막 예규가 나와있죠? 예규. 잠깐만, 예규. 예규는 직원 규칙이니까 법원이 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습법은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만 기억할게.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라기보다 요걸 고치기 현재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은 법률의 효력 결정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둘을 주요 결정으로 바꾸죠. 헌법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없애버려요. 법률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의 효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요. 대법원 판례는 요거는 법의 해석이에요. 법의 해석. 대법원 판례는 요걸 유권 해석이라는데 법의 해석에 불과해요. 법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랑 대법원이 다르다는 거 이런 정도만 좀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이었습니다. 적용범위인데요. 적용범위. 여러분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인데 최근에 이제 그 동기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만 가볍게만 한 번에 하시면 되고. 자, 형소법도 치마 보세요. 형소법도 원칙적으로 시행에서부터 폐지 때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효력 갖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 여기다 써볼게. 이게 같이 한번 써.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게 시간의 흐름인데 형법은 범주에 관한 법입니다. 범주에 관한 법이에요. 형법은 범주에 관한 법이야. 근데 형소법은 이게 형법이에요. 형법은 범주에 관한 법이고요. 느낌 오세요? 제가 했죠. 그다음에 형소법은 처벌 절차, 수사 공소, 처벌 절차에 관한 법이죠. 이게 형소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법이 개정됐어요. 법 개정. 그럼 이게 구법. 이게 신법이죠. 그럼 이게 사실 논리가 명쾌한데 형법은 언제나 구법이 적용돼야 돼요. 왜냐면 범주시의 법이니까 행위시법. 행위시법이 적용돼야지 신법이 적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형법은 절대로 신법이 가능. 이걸 우리가
소급표라고 하는데 신법의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뭘 유리한 소급표는 되는데 불리한 소급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형법의 원칙이죠. 형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소법은 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도중에 법이 바뀌면 이 부분은 신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도중에 바뀌었으니까. 다만 이미 진행된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 별거 아니야.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보이세요?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요렇게 인정하되 신법 시행 이후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항소심의 이거 됐고 항소심의가 됐고 항소심의 신법 시행 이후로 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 진행된 1심 정보 절차 위법하다고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진행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다만 이미 적법하게 요걸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여기에 따라 진행은 허용된다. 요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아셨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래 판례도 다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얘기 55년 판례 할 필요 없죠. 2008년 판례만 보면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요거만 좀 정리하시면 이게 바로 시간적 적용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넘기시면 아이고.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고요. 장소적 범위인데 여러분 사실 장소적 범위는 이게 인적 범위랑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 장소적 범위랑 인적 범위를 사실 여러분 지금 교재 이 페이지에 인적 범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인적 범위인데 저는 사실 인적 범위를 먼저 요거를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인적 적용 범위 3번 인적 적용 범위를 순서 바꿀게요. 이거를 속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속인주의. 대한민국 한 사람한테 모든 대한민국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우리 형소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속인주의라고 부르는데 요거 두 예외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않는다.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재직 중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출을 동그라미 치고 소추는 썸썸게 수사 플러스 공소. 이걸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수사 플러스 공소. 수사하고 공소합쳐서 소추라고 부르고 용어를 이렇게 해야 돼. 수사 더하기 공소가 뭐라고요? 소추예요. 소추. 절차 형사상 안 받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직무사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자. 이거 보시게 국회의 책임. 국회 내에서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부르고요. 국회 외의 책임은 우리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 형사 책임을 안 집니다. 직무사항 발언, 요만 기억하는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도 있고요. 아까 헌법에 있다는 걸 앞에서 본 것이고요. 면책 특권,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어려운 거 하나만 쓸게.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면책 특권에 하는 거는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소 제기에 따르면 공소를 잘못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소를 토해내야 돼요. 공소를 토해내야 됩니다. 기각은 영어로 리젝트. 내가 잘못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공소를 토해내겠다. 공소를 기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판결. 요거 살짝 결정으로 바꿔냈는데 판결과 결정의 비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판결 결정의 비교는 일단 나중에 하시고요. 판결이지 결정이 아니라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요걸 살짝 공소의 결정으로 바꿔내요. 결정이 아닙니다. 판결이야. 그래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데 공소 제기에 따르면 공소 제기를 잘못한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소를 토해내야 돼요. 기각해야 되는데 공소 기각 판결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요. 뭐 제 차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 일단 메모만 할게.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들 오해하는데 재판에는 판결과 결정이 있습니다. 판결과 결정이 있는데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판결할 때 재판은 판결 결정이 있는데 법원에 검사도 있고 판결 말씀 안 되네. 예.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으면 판결해요.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검사도 있고 그 재판소에 판결,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으면 판결이에요. 근데 결정은 검사가 없거나 또는 피고인이 없을 때.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으면 판결이야. 근데 검사가 없거나 피고인이 없으면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때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뭐 유령은 아니잖아. 좀 인간답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판결입니다.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사망한 사람, 사망자 옆에다 메모할게. 사망자를 수사해서 공소 제기했어요. 소추죠? 사망을 소추하면 죽은 사람은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 공소기각이지. 공소기각인데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때가 됐네. 사망자를 수사해서 공소했으면 공소기각 판결입니까? 결정입니까? 당연히 결정입니다. 피고인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결정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래 판례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면책특권의 대상은 여러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지 않습니다.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인데 발언과 표결에 여러분 항상 이 부수행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꼭 그 발언 표결 자체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에 부수에서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부수행위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부수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발언은 뭐냐? 그래서 요거죠. 보도자료 작성해서 발언 자체가 아니라 발언하기 직전에 국회에서 보도를 작성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기자에게 배포한 사안. 여러분 나갔습니까? 이건 준비행위죠. 준비행위도 직무수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기각이죠. 하나 더 쓴다면 설명 드렸고요. 결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당하죠? 질문이나 질의. 이것도 뭐죠? 당연히 정보 수집하는 거니까 발언 준비행위죠. 그래서 발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서 볼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다. 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적 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 법이 적용이 되고,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예외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고 사전 배포. 그 다음에 뭐 발언 대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외국 원수, 외국 대사, 이건 뭐 빼시고 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가 있네요.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하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다 우리 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됐고, 이제 속지주의인데, 그 다음에 속지주의는 페이지도 안 나왔네. 그러면 양 2번. 여러분, 장소적 범위, 여기다 밑줄 치고, 장소점에다 밑줄을 치고, 속지주의라고 적어주시고요.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불면된다. 국적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국적을 불문한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하면 다 뭐지? 우리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영토 국권이라고 하는데, 이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알선수재, 금품 수생이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뭐, 짤 없어요. 당연히 속주에서 우리 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벌법이 적용된다까지 우리나라 법이 처벌할 수 있다까지 된다는 겁니다. 요건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국민은 무조건 다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죠. 속인주의 됐고요. 이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장소정범이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좀 어려운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잘 봐요. 여러분,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해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적용 순서가 속인주의. 적용 순서는요.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속지주의. 마지막으로, 이 속인주의 받고요. 그 다음에 보호주의입니다. 보호주의면,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인데, 그러면 속인주의도 안 되고, 속주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외국인. 이게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속인주의도 안 되고 속지주의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한테 범죄한 사람을 해서 우리 법으로 처벌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보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1번 속인주의 먼저 검토하고, 안 되면 속지주의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안 되면 보호주의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판례로 연습해 볼 건데, 순서야, 속인, 속지, 보호.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연습할 건데, 필리핀에서는 카지노가 있어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가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럼 필리핀이지만 속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히 맞죠?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형법 적용. 이게 뭐죠? 속인주의죠. 속인 연습하는 거야. 이거 볼게요. 순서를 바꿀게. 국제협정이나 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문화원. 미국 문화원은 여러분 문화원에다가 써봐가 대사관이야. 대사관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만데 취해법권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지만 대사관은 이건 미국 영토라는 거죠. 미국 영토니까 당연히 엄밀히 말하면 미국법이 적용이 돼야 돼. 하지만 미국 영토죠. 하지만 여기서 뭐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불을 질렀으니까 우리 법원에서 공소했다. 거기서 보죠. 그래서 국민이죠. 국민들한테도 우리 국민한테 미치는 거죠. 재판관 배정 아니다. 이게 바로 그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옆에다 쓰면 돼. 이게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미국 땅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법했으면 속인주의에서 우리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고 그다음에 요거죠. 캐나다 시민권 그다음에 이제 속인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주의를 공부할 건데 보호주의 공부할 건데 먼저 잘 봐요. 요거 연습해 보면 돼. 캐나다 시민권자죠. 캐나다 시민권자. 속인주의 안 되죠. 속인주의 X. 캐나다에서 속지주의 X. 맞죠? 근데 위조사문 행사했어요. 근데 요거 이제 많이 어려운 위조사문 행사했는데 여러분 그 위조사문 행사죄는 그 5조의 보호주의가 아닙니다. 형법 5조의 보호주의는 요거는 써봐가 요는 공문서만 들어가요. 공문서만 들어가지. 사문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주의도 안 됩니다. 보호주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5조의 보호주의는 공문서만 들어가니까 5조의 보호주의 아니고 그럼 혹시 6조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건 어떠냐?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건 어떠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요건 좀 여러분 심한 써볼게. 침해하는 행위가 라고 볼 수 없다에다 밑줄을 치고요. 화살표 옆으로 빼서 써볼까? 이건 꼭 써야 돼. 위조사문서 행사의 피해자는 여기다 쓸게요. 캐나다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캐나다 사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서를 위조해서 돌리면 캐나다에서 그 위조사무소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사회적 법의 피해자는 캐나다 사회니까 우리 국민이 피해받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5조도 안 되고 6조도 안 된다는 겁니다. 5조도 안 되고 6조도 안 되는 거야. 요거랑 비교해볼게. 자, 내국법인의 대표자 외국인이니까 속인주의 안 되죠. 근데 외국에 설립했으니까 속주의도 안 되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거니까 속주의 안 되지만 우리나라 내국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죠. 횡령했죠. 그러면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이냐? 내국 법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횡령했지만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보호주의에서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재판관이 있다.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영사관인데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영사관은 취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보면 돼요.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은 만약에 이게 대사관이라면 취해법권에서 대한민국 땅이 되겠지만 영사관은 취해법권 땅이니까 여전히 이걸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서 해당한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 영토고 또 사문서 위조는 방금 말했죠. 이것은 중국 사회가 피해자라고요. 중국 사회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신청서 이것도 써놓고 쓸게. 이거 사문서야. 여권은 공문서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법이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판례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되시죠? 넘기시면 11페이지고 받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마지막 판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판례 하고 이제 하실 건데 여러분들 그 군속 요거 미합중국 군대 군속은요. 미합중국 군대 군속은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소파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미국 법원이 재판해요. 미국 법원이 재판합니다. 우리가 소파 협정 아니에요. 주동등재 협정인데 우리나라 법이 재판할 수 없어요. 소파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번이죠. 그런데 3번으로 넘어가면 요거죠. 한국 10년 넘게 그러니까 미합중국 군대 군속이지만 10년 넘게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이 결혼해서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하는 등 생활 거주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형수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뭐죠? 실질적 한국인입니다. 실질적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봐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 봐서 그래서 요거까지 쓰시고요. 소파 협정까지 쓰시고 그러면 본다면은 요거죠. 미합중국 요거 조심하면 돼. 미합중국 얘는 한국이니까 얘는 한국 사람이 해당하니까 미합중국 군대 군소환에 관련 조항 즉 소파 협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죠? 미국 법원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소파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파 협정이 안 되니까 미국 법원이 아니라 바로 뭐죠? 대한민국 법원이 바로 재판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한다. 이제 써야 되겠네요. 11편에다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랑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중요하다. 우리 실질이 중요하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